결국 저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게 바로 아파트 투자의 핵심이에요. 저처럼 나이가 많은 4050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걸 저는 확신하거든요. 송파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곳을 많이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송파구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올림픽 파크레온이 입주를 하기 때문입니다. 단군일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2,000세대는 그냥 도시 하나가 들어가는 그런 수준의 그런 입주 물량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11월부터 내년 2월, 3월까지는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격의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송파구, 강동구는. 예전에 헬리오시티가 10,000세대가 살짝 부족한 정도였는데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때는 또 상승장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았는데 과연 지금은 정책도 또한 전세 대출을 막는 그런 금융 정책까지 나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12,000세대가 입주한다. 그러면 전세가율 당연히 떨어지고요. 12,000세대의 물량에서 당연히 매매가도 저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송파나 강동구 굉장히 좋은 곳이잖아요. 이곳에 입주를 하고 싶었는데 놓쳤다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3개월 정도 정말 열심히 매물 임장 다니시고요. 타겟을 잡으시고요. 나에게 좋은 물건을 가져다 줄 부동산 사장님을 독수리 오형제 정도 5분 정도를 꼭 만드세요. 제가 협상할 때 꼭 했던 작전이거든요. 독수리 오형제를 심어 놓는다.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정말로 나에게 좋은 물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너무 고객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물건이 나한테 올 확률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만들어야죠. 그렇다고 보면은 송파구와 강동구에서 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송파구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주당 때문에 제가 가져왔다라고 아시면 되겠고, 송파구는 정직하게 잠시부터 가격이 흘러갑니다. 서초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특장점이 있어요. 특히나 강남은 그래요. 압구정은 압구정이어서 좋고, 도곡 대치는 도곡 대치여서 좋고, 청담은 또 청담이어서 좋거든요. 그들만의 색깔이 있어서 가장 좋은 게 어디야 라고 했을 때 물론 압구정이지만 학군을 생각하면 도곡 대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약간 개성 있는 곳이 저는 강남구라고 생각하면 송파구는 그래도 무난하게 가격의 흐름이 이렇게 한강부터 흘러가는 곳이 바로 저는 송파구라고 생각해요. 소득 수준을 봐도 직장인들의 소득 수준이 가장 많은 구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송파구예요. 강남이나 서초나 용산은요, 사업자 소득, 즉 종합소득세가 훨씬 더 높으신 소위 부자들이 더 많이 사는 거고요. 송파구부터는 근로소득이 더 높은 사람들부터 여기에 거주한다라는 게 통계로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도 직장인들이 돈 벌어서 저축해서 내 집 마련을 해서 들어가는 곳이 송파구부터가 조금 더 편안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잠실이 있습니다. 누구나 가고 싶어 하죠. 여자들이라면 잠실 살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다. 엘리트 파레. 이거를 얘기하면 모르시는 분, 이거는 정말로 부동산 투자를 공부를 아직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이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엘리트 할 때 저게 무슨 말이야 물어볼 수도 없고 되게 난감해했던 기억이 있어요. 엘리트 파레가 잠실에 있는 아파트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엘스, 리센츠, 그다음에 파크리오, 그다음에 레이트 팰리스, 이런 곳들이 있는 곳이 바로 잠실인데요. 여기에 가장 좋은 것은 학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교육지원청까지 단지 내에 있어요. 이렇게 조성되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단지가 2,000세대, 3,000세대, 4,000세대, 5,000세대. 단지도 이렇게 큽니다. 한강을 끼고 있고 학교를 다 끼고 있고 단지가 굉장히 크고 2호선이 지나가요. 그리고 바로 옆이 강남이죠. 그러니까 잠실 하는 거예요. 송파구가 아니라 잠실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실이 가장 가격이 높습니다. 27, 8억 84가 기준으로, 그 다음에 25평 기준으로 하면은 20억에서 22억. 요 사이인데요. 사실 지난 7월, 8월, 9월까지 해서 엄청 호가가 올라가다가 지금은 주춤한 상태고요. 확실히 가격이 내리면서 전세가도 많이 내리면서 약간의 물건을 조정하면서 또는 그 협상을 통해서 가격을 깎으면서 살 수 있는 시장이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송파구에서는 압도적으로 좋은 곳이다.
잠실이. 두 번째 라인 살짝 잠실에서 벗어난 곳이 이제 송파방이죠. 송파방이는 사실 과거에 가장 좋은 곳이었어요. 송파방이는 옆에 가락시장이 있고요. 가락시장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죠. 굉장히 큰 곳이잖아요. 거의 대한민국에서 탑이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모든 물건을 떼다가 그 마트로 가져오시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 살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게 바로 사실 송파하고 가락동입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송파방위는 더 좋은 게 뭐냐면 학군지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송파방위 학군 이렇게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잠실도 물론 굉장히 학군이 좋아요. 그런데 전통 학군으로 고등학교 학군들이 송파방위 쪽에 많이 있고 방위 쪽에 학원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굉장히 각광받던 곳인데 지금은 아파트가 80년대식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재건축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재건축 초기 단계로 진행하고 있는 곳이에요. 방위 송파 좋은 점은 바로 옆으로 가면은 올림픽 공원이 있어요. 이 올림픽 공원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너무 쾌적해요. 사계절 아름다운 곳이고요. 이것을 옆에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한강도 좋지만 올림픽 공원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송파에는. 그래서 이런 공원을 끼고 있고 그 다음에 학원가를 가지고 있는 80년대 아파트가 많이 있는 곳이지만 이게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그래서 송파방위가 두 번째 허리라인에서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살짝 더 벗어나 볼까요? 여기는 가락입니다. 가락동도 과거에 가락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아파트가 많이 조성이 된 곳이고요. 여기에도 80년대 아파트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가락 4인방, 재건축 4인방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가락동과 계룡 여기 사이에 아파트들이 주로 많이 있고요. 가장 좋은 문정내미안을 중심으로 해서 오래된 아파트들이 조성이 돼 있어요. 여기도 다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방위가 살짝 더 빨라요. 그리고 가락동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나 뭐 사업시행인가 이렇게 해서 저는 조사관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조합설립인가에서 사업시행인가까지는 사실 그 집행부의 어떤 추진력에 의해서 순서가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동시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락동이 가격이 셉니다. 그래서 잠실, 송파방위, 가락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는 장지예요. 여기 장지는 뭐냐면 가든파이브 아시죠? 가든파이브가 있는 곳이고요. 문정동 법조타운이 있는 곳이에요. 사실 과거에는 여기가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법조타운으로 개발을 하면서 모든 법조타운이 대거 들어오면서 오피스텔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있고 가든파이브부터 시작해서 옆에 물류창고, 쿠팡 물류창고랑 이런 직장의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고 상가들이 오피스 상권들이 잘 조성이 돼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거단지로서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기에는 그래도 조금 아쉽지 않냐 라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번째로 밀려 들어온 것 같아요. 장지가. 그래서 여기에는 파인단지라는 큰, 긴 아주 많은 단지들이 있는데 여기는 또 임대가 또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장지 끝까지 왔을 때 가격이 더 확실히 떨어집니다. 장지까지 딱 오고 나서 외곽순환도로를 만나요. 외곽순환도로로 딱 막혀져요. 그래서 이 이후에 만들어진 게 이제 위례죠. 그리고 거여마천은 사실 송파구인데 너네는 송파구 아니야 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외곽순환도를 건너서 있는 동네가 이제 위례하고 거여마천인데 저는 위례 같은 경우는 그냥 위례 신도시로 봐요. 위례 신도시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남하고 성남하고 송파가 나눠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행정구역상으로 보지 말고 그냥 위례는 위례대로 공부를 하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례는 패스하고 거여마천으로 가겠습니다. 거여마천은 이제 그 외곽순환도로 지하는 아니지만 외곽순환도를 위로 놓고 거기를 통과해서 가야 거여마천이 5호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과거에 거마 사건이라고 해서 아파트가 없고 그냥 주택단지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대학생들이 다단계로
굉장히 사회적 이슈를 가졌던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단계로 선배에 의해서, 고향 선배에 의해서 왔다가 여기에 묶여서 도망도 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다단계 사업에 노예처럼 끌려다녔던, 이게 사회적인 문제까지 됐던 그런 곳입니다. 저는 이거를 그냥 뉴스나 이런 기사로만 봤었는데 제가 실제 임장을 하면서 여기에 끌려왔었던 분을 봤거든요. 이게 정말로 놀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열악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파트도 되게 소형 단지가 많이 있고요. 주택만 많이 있는. 그런데요, 여기 바로 앞에 위례가 생겼죠. 위례도 남위례, 북위례 이렇게 두 개를 나누는데, 북위례까지 다 거의 다 완성이 됐고 여기는 그냥 거여 마천하고 그냥 붙어 있어요. 제가 걸어서 다 임장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반대편에 가밀지구가 있어요. 여기도 제가 걸어서 임장을 했는데 거의 하나처럼 연결이 돼요. 그런데 가밀지구는 새 아파트가 다 들어가 있고 위례지구도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가 거여 마천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가 거여 마천 뉴타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거여 마천 뉴타운이 사실은 송파에서 소외된 지역이었는데 가밀지구, 그 다음에 위례하고 같이 연담화가 되면서 더 크게 보자면 앞으로 하남의 교산지구까지 연결이 되면서 그 신도시급의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 되겠다, 이런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여마천 쪽에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이 21년에 들어갔고 그 옆에 이편한 세상도 들어갔는데요. 압도적으로 17억, 18억, 19억까지 가요. 근데 임장을 가서 보면 와, 이런 곳이 있어서, 특히나 잠실이나 송파에 사셨던 분이 거여마천을 가면은 충격이 더 크시더라고요. 거기는 송파 아닌데 했던 분이 와, 여기가 이렇게 변했어? 라는 말을 하시는 곳이 거여마천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재개발로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파구는 잠실, 송파, 가락, 장지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다가 거여마천까지 가격순으로 이렇게 흐르는데, 거여마천은 장지를 이길 확률이 좀 있어 보여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하철 노선은 사실 너무 좋죠. 2호선 지나가고요, 3호선 지나가고요, 5호선 지나가고요. 그리고 가운데 송파대로가 성남의 그 신도시하고 성남도시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앞에는 강이 흐르고 옆에는 올림픽 공원이 있고, 제가 잊을 뻔했네요. 올림픽 테마주 3인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요 세 가지가 그 86년, 88년 요때 올림픽 선수들을 이 잠실 운동장에서 그 운동을 하면서 유치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거주하던 곳이었는데, 여기 아파트들이 가서 보면은 너무 좋거든요. 대단지에 부지가 굉장히 넓고 쾌적하고 평형도 넓고, 그래서 사업성도 좋은데 입지도 다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림픽 테마주 3인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선, 올선, 올회. 여기 세 곳은 사실 투자금 좀 많이 들어요. 80년대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가능하시다고 하면은 너무 좋은 곳이다 라고 추천을 드릴 수가 있는 곳입니다. 자, 모두가 가고 싶은 송파구에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둔촌 주공이 입주를 하고요. 거기에다가 천원 뉴타운도 입주를 하고요. 동대문도 입주를 하는 올 하반기, 지금부터 해요, 여러분. 2,000개, 3,000개씩 전세 월세가 지금 매물이 나와 있거든요. 이 시장에서 꼭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시는 송파구지만 제가 이 기회를 꼭 잡으시라고 이 말을 해주고 싶은 사실 후배가 있어요. 이 친구가 송파구에 집을 사고 싶어서 왔는데 기회를 놓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를 보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회가 왔으니 보합이다 할지라도 꼭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 좋은 물건, 좋은 가격으로 꼭 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정말 크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서 기회를 한번 잡아보세요.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저는 평범한 워킹맘이었고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임장을 가고 그 임장 갔던 모든 지역의 임장 보고서를 쓰면서 공부를 하고 현장을 분석하고 투자를 하는 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지속했냐? 그것은 제가
만들고 싶은 미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상급지에 내 집 마련하고 싶고 똘똘한 한두 채로 내 노후를 다 준비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나 현금 흐름 시스템, 나 일 안 해도 돼. 이렇게 현금이 들어오는 시스템 만들고 싶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서 언제든지 쉬고 뭐 하와이 한 달 살게 하고 싶고 제주도 한 달 살게 하고 싶고 이렇게 행복한 노후를 만들고 싶은 게 아마 모든 사람들의 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꿈을 이루고 싶었어요. 근데 그 꿈을 이루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제가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이 아파트 투자였어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었고 쉴 수가 없었고 멈출 수가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꿈이 있다면 저는 지금부터 실행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믿음, 확신. 네, 제가 완전 컴맹의 기계치였다고 했잖아요. 시간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 저는 20대, 30대 친구들하고 같이 했거든요. 정말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제가 꿈꾸는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걸 이룰 수 있다는 확신, 믿음, 그다음에 내 자신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었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먼저 가지시고 그 다음에 행동하세요. 그 행동하는 부분을 저와 같이 하시면 좋은데요. 제가 11월부터 나무조화 코칭 스쿨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저보다 훨씬 더 쟁쟁하신 분들이 많은데 과연 내가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수 있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라는 용기, 저처럼 나이가 많은 4050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걸 저는 확신하거든요. 우리가 잘 못하는 것들이 정말 많죠. 사회적으로 보면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이만큼의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의 삶을 봐왔어요. 아파트 투자는 결국 저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게 바로 아파트 투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4050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게 제 나무조화 코칭스쿨의 목표입니다. 10년 후에 나의 선택은 기회였는가? 아까 제가 10년 동안에 가격이 흐른 걸 보여드렸잖아요. 10억이 30억이 되고 9억이 27억이 되고 7억이 21억이 되고 3억이 9억이 되는 1,000만 원이 있든 1억이 있든 5억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면 오늘 나의 선택이 결국 10년 후에는 웃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후 오늘 나의 선택은 기회였는가? 저는 기회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